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1편에서 우리는 내면의 정화를 다뤘습니다. 당신 안에 쌓여있던 두려움, 의심,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고 비워내는 작업이었습니다. 2편에서는 우주의 법칙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곧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편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실제로 부를 설계하는 기술을 완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강의를 듣고 완벽하게 변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작심삼일을 반복한다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1948년 그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낡은 습관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의식의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해와 실천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해의 단계를 넘어 실천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당신의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습관이 된다는 것은 무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받아들인 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30일 동안 새로운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이 자동적인 사고 패턴으로 굳어진다. 뇌과학은 이를 신경가소성으로 설명합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생각을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약한 실처럼 가느다란 회로지만 반복할수록 그 회로는 고속도로처럼 넓고 강해집니다. 설계도를 가진 자의 태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성입니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다시 시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심이 들 때 이게 정말 될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처럼 느낀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찰스 헤넬은 마스터키 시스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씨앗입니다. 한 번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물을 주고 돌보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당신은 지금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물을 준다면 언젠가 그 나무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통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화된 내면과 우주와의 연결,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나로 엮는 작업입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매일매일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를 가진 자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이미 그 결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100만 달러를 원한다면 1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한 사람의 의식으로 지금 호흡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이미 깊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당겨오는 기술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믿느냐에 따라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통합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자인 것처럼 느꼈다가 점심에는 가난한 사람처럼 걱정하고 저녁에는 다시 부자인 척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같은 주파수를 유지한다면 우주는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을 당신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그 느낌 속에 머무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는 것은 매일의 작업입니다. 당신은 지금 건축가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1편에서 땅을 고르고 정리했습니다. 2편에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3편에서 실제로 벽돌을 쌓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하루하루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꾸준함이 천재성을 이깁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작심삼일을 10번 반복한다면 그것은 30일입니다. 30일 동안 당신은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일은 당신의 뇌를 바꾸고 당신의 습관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통합의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 실전에 뛰어들 준비를 하십시오. 네빌 고다드가 평생 강조한 단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츠, 즉 자는 듯한 상태입니다. 영어로는 state akin to sleep, 약자로 사츠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잠들기 직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 순간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왜 이 순간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뇌과학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잠들기 직전 뇌파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그리고 세타파로 내려갑니다. 세타파 상태에서 당신의 의식적 방어막은 약해지고 무의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순간 당신이 심어놓은 생각과 느낌은 저항 없이 무의식 깊숙이 들어갑니다. 네빌은 1948년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느낀 감정이 밤새 당신의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내일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사치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1조 단위로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침대에 누워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호흡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십시오. 이것을 5번 반복하십시오. 이 과정만으로도 당신의 뇌파는 이미 알파파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세부사항입니다. 막연히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장면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은행 통장을 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화면에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 숫자를 천천히 읽으십시오. 10억 원. 당신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합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스마트폰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셋째, 그 장면 속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넣으십시오. 3인칭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시점입니다. 당신이 영화를 보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직접 그 장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손에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넷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느낌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10억 원을 가진 당신은 어떤 기분입니까? 안도감입니까? 기쁨입니까? 자유로움입니까? 감사함입니까? 그 느낌을 가슴 깊이 느끼십시오. 이 느낌이 핵심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느낌이 비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진짜처럼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그 느낌 속에 머무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최소한 5분, 가능하면 15분 동안 그 장면과 느낌 속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잠과 깸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사치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상상은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여섯째, 그대로 잠드십시오. 억지로 깨어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잠들어 버리십시오. 당신이 그 느낌 속에서 잠들면 밤새 당신의 무의식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우주는 당신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빌의 학생 중 한 명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수입은 끊겼습니다. 네빌은 그에게 사치를 가르쳤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친구와 저녁을 먹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전에 요즘 정말 잘 되는구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했나? 그는 이 장면을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그 느낌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30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전에 투자했던 작은 사업이 갑자기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친구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친구가 정확히 그 말을 했습니다. 전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했나? 이것이 사치의 마법입니다.
당신이 상상한 장면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당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몫입니다. 당신의 몫은 단지 매일 밤 그 느낌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2, 3일 해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네 라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네빌은 말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날 아침에 나무가 자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매일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자랍니다. 사츠를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장면을 반복하십시오. 오늘은 이 장면, 내일은 저 장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장면을 정하면 최소한 30일 동안 그 장면만 반복하십시오. 일관성이 힘입니다. 둘째,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장면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5, 6초 안에 펼쳐지는 짧은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면의 길이가 아니라 느낌의 깊이입니다. 셋째,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상상하십시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돈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끝에서부터 생각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하십시오. 넷째, 감정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을 느끼십시오. 때로는 기쁨이 아니라 평온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흥분이 아니라 만족감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가장 강력합니다. 사츠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최면 시료사들이 사용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세타파 상태에서 심어진 암시는 의식적 저항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당신이 원하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그 느낌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잠드십시오.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30일, 60일, 90일.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밤 상상했던 그 장면이 어느새 당신의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들기 전의 느낌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밥 프록터는 평생 한 가지 진리를 외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이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백만장자가 되면 그때 백만장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거야.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먼저 백만장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백만장자가 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가정 속에서 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밥 프록터는 정체성의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찰스 헤넬은 원인의 세계에서 살기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것이 당신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정체성은 운명이다. 당신이 자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한 당신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병약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한 당신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체성을 이동시킵니까? 이것은 일회성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24시간 주파수 유지입니다. 매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 입니까? 아니면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입니까? 이 첫 번째 생각이 하루 전체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밥 프록터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번영하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것은 자두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누구라고 말하는지가 당신이 되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화장실에서 양치를 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옷을 입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침을 먹을 때 당신은 어떤 정체성으로 먹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먹는 아침입니까? 부유한 사람이 먹는 아침입니까? 이것은 음식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먹는 것과
풍요로운 마음으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출근길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하철을 타는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곧 자신의 회사를 소유하게 될 미래의 사업가입니까? 같은 지하철을 타더라도 정체성이 다르면 경험이 다릅니다. 미래의 사업가는 출근길도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가난한 직장인은 출근길을 고통으로 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당신은 어떤 정체성으로 일합니까? 나는 월급쟁이다. 시키는 일이나 하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의 가치를 높인다입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체성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밥 프록터의 멘토였던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 당신은 몇 시간 동안 부자처럼 생각합니까? 몇 분 동안 건강한 사람처럼 느낍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5분도 채 안 됩니다. 아침에 긍정 확언을 5분 하고는 나머지 23시간 55분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인생이 바뀌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정체성의 영구적 이동이란 24시간 내내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작은 선택들의 축적입니다. 점심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껴야지라고 생각하며 가장 싼 것을 먹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내 몸에 최고의 영양을 공급하자라고 생각하며 가치 있는 식사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오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또 문제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것은 더 큰 기회로 가는 과정이다. 우주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제, 다른 해석,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합니다. 이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봅니까? 아니면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매일 조금씩 나를 발전시킨다 라고 생각하며 30분이라도 독서하거나 공부합니까?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매일 저녁 30분,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180시간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휴대폰에 쏟아붓습니다. 24시간 주파수 유지의 핵심은 의식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살면 당신은 과거의 정체성으로 돌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살면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 시간 정체성 체크를 하십시오.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단 5초면 됩니다. 이 5초가 당신의 주파수를 바로잡아줍니다. 둘째, 주요 전환점에서 정체성을 선언하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집을 나설 때, 직장에 도착할 때, 점심 먹기 전, 퇴근할 때, 잠들기 전, 이 6번의 순간에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누구다. 하루에 6번, 일주일이면 42번, 한 달이면 180번입니다. 180번 선언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셋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 1,000원을 기부하십시오. 부자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오늘 계단을 오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을 돌봅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오늘 백자라도 쓰십시오. 작가는 매일 쓰는 사람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면 우주는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이동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현실이 반박할 때입니다. 당신이 나는 부자다 라고 선언하는데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건강하다 라고 말하는데 몸은 아픕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나는 가난해. 나는 아파. 하지만 진정한 주인은 현실을 무시합니다. 현실은 과거의 잔상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제의 생각이 만든 결과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고 매일 밤 사치를 실천할 때 가장 큰 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눈앞에 결핍이 소리칩니다. 봐라, 너는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아파, 여전히 외로워.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맞아, 현실이 저래. 내가 아무리 상상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은 과거의 잔상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제의 생각이 만든 결과입니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질서의 투영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과거 의식이 투영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새로운 의식을 선택하면 미래의 현실은 그 새로운 의식을 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시간차가 문제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새로운 생각을 심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현실에 흔들려 다시 과거의 의식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의 현실을 무시하고 새로운 의식을 유지하면 현실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을 무시할까요? 이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석입니다. 첫째, 현실을 과거의 증거로 보십시오. 당신의 통장이 비어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당신이 가난한 의식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당신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는 것은 뒤를 돌아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둘째, 현실을 변화 전의 마지막 징후로 보십시오. 동틀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최악으로 보일 때 그것은 변화의 직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직전에 포기합니다. 그들은 어둠을 보고 안 되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인은 어둠을 보고 곧 해가 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바꾸십시오. 통장이 비었을 때 가난한 사람은 패닉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나는 끝났어. 부유한 사람은 침착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이다. 돈은 흐르는 것이다. 곧 들어올 것이다. 같은 상황, 다른 반응,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바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당신을 정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황을 정의하십시오. 당신이 실직했습니까? 가난한 정체성은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정체성은 이것은 더 나은 기회로 가는 전환점이야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청구서는 쌓여 있고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심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시다. 이것은 과거의 결과다. 나는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들고 있다. 돈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흐른다. 나는 풍요의 통로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그 돈을 가진 것처럼 느끼십시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느낌이 새로운 원인입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원에서는 좋지 않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병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병에 정체성을 주지도 마십시오. 나는 암 환자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지금 치유 과정에 있다 라고 말합시다. 매일 밤 완벽하게 건강한 당신을 상상하십시오. 그 느낌 속에서 잠드십시오. 네빌의 많은 학생들이 이 방법으로 불치병을 치유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거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의식을 바꾸십시오. 네빌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의식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바뀌면 그림자도 바뀝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그 느낌 속에 머무십시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끝으로 보지 마십시오. 실패를 수정으로 보십시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0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10,000번이나 실패했네요 라고 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안 되는 방법 10,000가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현실 무시하기의 핵심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과 싸우지 마십시오. 현실을 인정하되 현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래, 지금은 이래. 하지만 내일은 다를 거야. 이것이 주인의 태도입니다. 찰스 헤넬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원인입니다. 현실은 결과입니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는 반드시 바뀝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원하는 현실에 집중하십시오. 에너지는 집중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네빌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아직 100만 달러를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 우주는 당신이 이미 받았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보내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현실이 아직 그것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먼저입니다. 의식이 바뀌면 현실은 따라옵니다. 현실 무시하기는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현실에서 벗어나 미래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잔상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현실이 어떻든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금 의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네빌 고다드의 원리를 적용합니까? 3가지 주요 영역, 돈, 건강, 인간관계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입니다. 당신은 재정적 자유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다? 1단계, 정확한 금액을 정하십시오. 많은 돈이 아니라 10억 원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연소득 5억 원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모호한 소망은 모호한 결과를 낳습니다.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2단계. 그 돈을 받는 구체적인 장면을 만드십시오. 은행 어플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1인칭 시점으로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느낌을 느끼십시오. 10억 원이 통장에 있을 때의 안도감, 자유로움,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4단계. 낮 동안에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십시오.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돈을 씁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통장에 10억 원이 없어도 10억 원을 가진 사람의 의식으로 사십시오. 실제 예시를 들겠습니다. 네빌의 학생 중 한 명은 심각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친구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네 빚을 다 갚았다며? 축하하네. 그는 이 장면을 3달 동안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3달 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고 실제로 그는 친구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핵심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돈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주의 몫입니다. 당신의 몫은 단지 결과를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입니다. 당신이 아프거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1단계, 병에 이름을 주지 마십시오. 나는 당뇨병 환자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병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대신 나는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 라고 말하십시오. 2단계, 완벽한 건강 상태의 당신을 상상하십시오. 의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장면을 매일 밤 상상하십시오. 건강한 몸의 느낌을 느끼십시오. 가볍고 활기차고 편안한 느낌을 느끼십시오. 3단계.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병든 사람은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돌봅니다. 물을 마시고 산책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4단계. 감사하십시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도 이미 나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내 몸은 매일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빌은 여러 차례 강연에서 불치병을 고친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한 여성은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친구들이 그녀의 완치를 축하하는 파티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실제로 친구들과 파티를 했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몸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심신의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기쁨은 치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당신이 건강을 상상하고 느낄 때 당신의 몸은 실제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원하거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네빌의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의식이 만든 반영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바꾸면 다른 사람도 바뀝니다. 2단계. 당신이 원하는 관계의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따뜻하게 미소 짓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그 느낌을 느끼십시오. 3단계. 그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거에 당신을 어떻게 대했든 그것을 잊으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당신의 의식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의 최선의 모습을 보십시오. 4단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특정한 사랑으로부터가 아니라 우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당신이 사랑의 주파수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네빌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한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를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나쁘게 헤어졌고 남자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네빌의 조언을 따라 매일 밤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3개월 후 남자친구가 돌아왔고 6개월 후 그들은 약혼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거울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보는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적으로 보면 그들은 적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세 가지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고 그 느낌을 느끼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감각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성입니다. 매일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이 무엇이든 이 원리는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1912년 찰스 헤넬은 마스터키 시스템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강력해서 한때 교회의 금서 목록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인간이 신과 같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찰스 헤넬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법입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헤넬은 말했습니다. 보편적 마음은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개인적 마음은 보편적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신도 창조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창조주 의식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봅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환경이 나를 결정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노예의식입니다. 노예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인은 내부 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창조주 의식이란 그것은 당신이 삶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의식이 만든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의 창조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은 나쁜 일들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믿기 힘듭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의 의식이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당신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느낍니까? 그것도 당신의 의식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희생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희생자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인이라면 당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헤넬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각은 원인입니다. 환경은 결과입니다. 당신이 환경을 바꾸려 하는 것은 결과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다시 돌아옵니다. 원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창조주 의식을 확립하는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 1. 나는 내 현실의 유일한 창조자다. 좋든 나쁘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의식의 산물이다. 외부 탓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는다. 환경 탓을 하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입니다. 당신이 원인이라면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희생자에서 창조자가 됩니다. 원칙 2. 내 생각은 법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된다. 따라서 나는 내 생각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현실을 만든다. 긍정적 생각은 긍정적 현실을 만든다. 헤넬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명령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당신이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알됐습니다 라고 답하고 가난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나는 부유해 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부를 가져다 줍니다. 원칙 3. 나는 무한한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작은 개인이 아니다. 나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존재다. 따라서 나에게는 한계가 없다. 내가 상상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만들 수 있다. 헤넬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보편적 마음의 통로입니다. 보편적 마음은 무한합니다. 따라서 당신도 무한합니다. 당신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칙 4. 나는 지금 이 순간 선택한다. 과거는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네빌은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으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창조는 지금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아닌 지금입니다. 원칙 5. 나는 감사한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도구다. 감사는 이미 받았다는 신호다.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도 감사하면 우주는 그것을 나에게 보여준다. 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와의 조화입니다. 조화 속에서 모든 것이 흘러들어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감사하십시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주 의식을 확립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이 그의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의 안에 있습니다. 그의 의식이 세상을 만듭니다. 토마스 트루워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세상을 만듭니다. 따라서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스터의 인식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말합십시오. 나는 내 세상의 주인이다. 나의 생각은 법이다. 나는 창조자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론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삶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일회성 영감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부의 설계자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보는 순간 당신은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메시지에, 뉴스에, 세상의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신 눈을 뜬 채로 5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십시오. 이 5분 동안 할 일은 감사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사하십시오. 나는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5분이 하루 전체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일어나서 물을 마십시오. 물을 마시면서 말합십시오. 이 물은 나의 몸을 정화하고 활력을 준다. 나는 건강하다. 작은 행동에도 의식을 부여하십시오. 의식이 있는 행동은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합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속에 당신에게 말합십시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밥 프록터는 60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성공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감사하며 드십시오.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은 나에게 에너지와 건강을 줍니다. 의식적으로 먹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먹는 것은 다릅니다. 출근길에도 의식을 유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부정적인 뉴스를 듣거나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하루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대신 긍정적인 콘텐츠를 들으십시오. 네빌의 강연을 들으십시오. 밥 프록터의 영상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직장에서도 의식을 유지하십시오.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 일 많아, 짜증나. 이런 생각은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대신 나는 이 일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이 일은 나의 더 큰 목표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점심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짧게 상상하십시오. 20분이 오후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오후에도 의식을 유지하십시오. 피곤할 때, 짜증날 때,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당신의 무의식이 드러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나는 피곤하지만 강하다. 나는 짜증나지만 평온하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재해석하십시오. 퇴근길에도 의식을 유지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지만 잘못한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대신 잘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나는 이것을 잘했다. 나는 성장했다. 저녁 루틴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옷을 갈아입으면서 말하십시오. 나는 직장의 에너지를 벗고 휴식의 에너지를 입는다. 의식적인 전환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도 감사하며 드십시오. 가족과 함께라면 감사한 일을 나누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 하나가 가족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독서를 할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잠들기 전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원하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그 느낌 속에서 잠드십시오. 이것이 부의 설계자의 하루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과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하기. 이것 하나만 30일 동안 하십시오. 그것이 자동화되면 다음 습관을 추가하십시오. 둘째, 기록하십시오.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오늘 아침 감사했는가? 오늘 사치를 했는가? 체크하십시오. 기록은 책임감을 만듭니다.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넷째, 보상을 설정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매일 실천하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십시오. 뇌는 보상에 반응합니다. 다섯째, 동료를 찾으십시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을 찾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체크하십시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부의 설계자의 사고방식은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입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 아니라 내가 환경을 만들어, 입니다. 매일 당신은 수천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들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바꾸십시오. 나는 안 돼를 나는 할 수 있어로. 이건 불가능해를 방법을 찾을 거야로. 습관이 정체성이 들고 정체성이 운명이 됩니다. 오늘부터 부의 설계자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종착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1편에서 우리는 내면을 정화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과거의 상처를 비워냈습니다. 2편에서 우리는 우주와 연결된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편에서 우리는 실전 기술을 익혔습니다. 사츠, 정체성의 이동, 현실 무시하기, 구체적인 상황별 처방, 창조주 의식, 그리고 매일의 습관까지.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식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져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돌봐줘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느낌 속에서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당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십시오.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사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로봇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하는 인간입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의심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네빌 고다드는 평생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믿으십시오.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자랍니다. 당신이 30일 동안 매일 밤 사채를 실천한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60일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90일이 되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현실도 바뀝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네빌 고다드, 밥 프록터, 찰스 헤넬, 이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부작을 여기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편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변화의 씨앗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씨앗을 키우십시오. 매일 조금씩 물을 주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1년 후 당신은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의 의식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의식을 가지면 가난을 줍니다. 당신이 풍요로운 의식을 가지면 풍요를 줍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하십시오. 주파수를 맞추면 음악이 들립니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잡음만 들립니다. 당신의 의식이 주파수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부의 설계자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질입니다. 찰스 헤넬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편적 마음의 개별화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이 3부작을 통해 얻은 지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인생이 당신의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작가도 당신입니다. 결말도 당신이 정합니다. 당신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당신은 부의 설계자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